네, 오늘은 2019년 1월 28일입니다.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국내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좋아요. 일단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지수도 반등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상승폭이 일단 오전장에는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달려왔었던 피로감도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화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증시의 우상향 추세는 기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본으로 보시고 네, 대응을 짜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그 역대 최장기간 이어졌던 셧다운 사태가 일시적으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주춤했었던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시면 다우 지수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눌림을 보였어요, 시장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장에 전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뚫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셧다운 리스크 완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올해 최고치를 역시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애플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런 대형 IT 섹터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그 문우신 재무장관이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이 셧다운 리스크가 해소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냐면 3주입니다. 3주. 그러니까 3주 안에 또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합의가 돼야 돼요. 트럼프, 민주당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힘싸움이죠. 그래서 셧다운 리스크가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해소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에 대한 저항감도 어느 정도는 뚫어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 미국 증시, 미국 경제, 미국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조금만 못 나와도 크게 떨어지고 기업 실적 조금만 못 나와도 크게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가만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 경제 지표가 조금 덜 나오건 기업 실적이 조금 덜 나와도 지수는 견조하게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미국 기업의 유명한 IT 기업 인텔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인텔 부품도 아이폰이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면서 인텔 주가는 크게 하락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한국처럼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 부진한 실적에 대한 내성도 어느 정도는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조금 더 단단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로 넘어가면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소폭이긴 합니다. 코스닥은 0.48%, 코스피는 0.09% 정도 현재 오전 10시 15분 기준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지수의 반등은 그 코스피 시장 박스권 상단을 일단 돌파를 했잖아요. 이런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이 양봉으로 쭉쭉 치고 간다는 소리는 아니어도 이제 그 조금 조정이 있어도 재반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베이스적인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 또 요즘에 국내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게 국내 증시만 독약청청 올라가면 조금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까 미국 증시 보여드렸듯이 미 증시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일본 니케이 지수도 어때요? 바닥권을 찍고 소폭이지만 네, 뭐 큰 폭은 아닙니다. 소폭이지만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상해 지수도 어쨌든 바닥을 찍고 완만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 역시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어쨌든 추가 상승 시도할 것 같다. 그래서 지수가 눌리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매수로 가담해도 나쁘지 않다.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고, 체크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번 주는. 첫 번째 실적이에요. 실적. 국내 기업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해요. 근데 특히 미국 기업 중에 이번 주 실적 발표라는 기업이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페이스북, 팡이라고 불리는 그 굉장히 미국의 주요 기업들,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IT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미국의 IT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FOMC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1월달 성명서에서 인내심을 가지겠다 이런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인내심이라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아마도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앞으로의 언급,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성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의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지에 대한 힌트,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적과 FOMC 두 개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섹터적인 전략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장은 이번 주도 추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보여져요. 빠른 반등은 아니어도 눌림이 있더라도 완만한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내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인데, 연기금은 요즘에 수급이 조금 약해졌고 외국인은 아직까지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계속해서 사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섹터 전략으로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IT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워낙에 세게 튀었어요. 그리고 IT 대형주,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 지난주에 한번 올라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수급이 IT주 내에서 계속해서 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섹터,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있는 IT 종목군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섹터 전략에서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춘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의 명절이죠. 그래서 올해 춘절에는 적어도 14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만큼 면세점이나 카지노주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국내 증시는 어쨌든 긍정적인 관점을 이번 주에도 유지를 합니다.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섹터별로는 IT주 내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단기에 많이 올라간 거 말고요.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 중국에 춘절이 있으니까 중국 관련주들,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이나 카지노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 전략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1월 마지막 주죠. 1월 마지막 주 전반적인 국내 그 시장 시황 그리고 전략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